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료 해석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 NCS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그 신림동에서 PSAT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네, 신림동에서 PSAT 5급,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확대해 나갈 7급 민간경영직 이런 거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중에 있으신 강사님들하고는 조금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좀 수준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대기업 인적성도 응용 수리 비중하고 자료 해석 비중이 점차 자료 해석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대충 하셔서는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강의 선택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인적성, 지금 대기업 인적성 할 때 최초에 제가 이제 6년 전에 시작할 때는 자료 해석 강의가 몇 강이었냐면 자료 해석 강의가 4강이었습니다. 4강 정도만 해도 됐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일단은 자료 해석 수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학생들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해도 잘 안 올라요. 그리고 안 해도 좀 할만해. 왜냐면 이거는 그냥 글을 읽어서 해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기본 점수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확대가 돼가지고 제가 그 NCS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최소 30강짜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대기업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강에서 20강 사이, 요 정도로 지금 아무리 줄여도 늘리려고 지금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한 15강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찍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는 점수가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들 정도만 하고 다른 부분에서 좀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선 겁니다.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틀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NCS나 PSET에서 하는 정도의 공부량에 못해도 60-70% 정도는 해주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일단 그 자료 해석이라는 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큰 틀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이제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라는 것은 옳은 것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일부.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표나 그래프가 주어질 겁니다. 표나 그래프.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재 오른쪽 1번 문제, 스텝 1의 1번 문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텝 1의 1번 문제 보면 질문은 뭡니까?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표,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 업무 처리 건수 비중 현황, 요게 표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선택지가 나옵니다. 요 선택지는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나오는 선택지도 있고 요렇게 나오는 선택지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주어지고 이 중에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 그래서 요렇게 선지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통 조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형. 요런 건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술형. 자, 그런 거 없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쭉 나열해가지고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보면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구성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문제가 있고 표가 있고 선택지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심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시중의 강사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를 어디를 중심적으로 하냐면 여기다가 공부를 중심적으로 합니다. 표를 이해하는 거죠. 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선택지는 약간 그냥 해결하는 해결 방식 위주로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 그러니까 주로 이게 뭐가 있냐면 계산법이죠. 계산법. 자, 요 선택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어떻게 판단을 빨리 할 거냐. 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분수 비교가 좀 더 빠르다. 요렇게 하면 덧셈이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법 위주로 문제를 설명을 보통 하고 있고 솔루션이라고 그런 걸 제시를 합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강사들 중에서는 이 적성검사 유형으로는 실제 학생을 제일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대부분 요즘 인강 세대고요. 학생들이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 노량진에 다 모여 있고요. 고시생 같은 경우는 신림동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적성검사,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다 찢어져 있고 지방하고 다 나눠져 있어요.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공부하는 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노량진, 고시 공부 신림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인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강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매회차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줄였지만. 그렇게, 게다가 저희가 또 이름이 좀 유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모으면 100명, 120명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8명, 3명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수업을 또 자주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장하게 왜 드리냐면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핵심인 줄 알았어요. 계산법만 얘기 잘해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거다. 그래서 강의가 4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이거 다 이해해도 이거 다 적용해도 떨어져.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을. 자, 저를 제외한 진짜 제가 이건 장담하는데 99%의 다른 강사들은 싹 다 이 접근은 누구의 몫이냐면 학생의 몫으로 둡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일변 동의는 합니다. 학생의 몫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예 알려주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강의에 대해서 완전히 방법을 바꿨어요.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 수업 듣고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학생들이 결국은 이 적성검사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자, 실문 읽어. 표 봐. 선택지 봐. 이 해결되는 전까지 단계, 그냥 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서 1분 30초를 다 써버린 거예요. 우리는 1분 30초 안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산이 아무리 빨라 본들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합격하냐? 타고난 게 글을 빨리 읽고 표에 익숙하고 계산을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얘기 나왔냐? 아니 뭐 적성검사, 뭐 NCS, 적성검사, 피셋 이런 거 공부해도 되는 거냐? 그냥 잘하는 애들이 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것에 있어 제가 새로운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니까 강의는 계속 그 내용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따라오시면 되는데 다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은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하고 선택지하고 따로 놀아요. 선택지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 선택지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중심을 두는 건 뭐냐면 선택지가 80%, 표가 20%예요. 그리고 요 둘 간의 관계를 봅니다. 관계. 자, 이거는 문제를 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표가 여러 가지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 원 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 그럼 그 표에 맞는 선지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가 총 10개라고 치면은 그 중에 10개 중에 6개는 어디나 나올 수 있는 선지입니다. 어디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4개 선지 정도는 여기만 나올 수 있는 선지들이 있어요. 뭐 어떤 거겠습니까? 예를 들면 꺾은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꺾은선 그래프. 자, 꺾은선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낼 수 있는 선지가 뭐가 있냐면 자, 꺾은선 그래프의 목적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꺾은선 그래프는 증가 감소 유무를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할 테니까. 두 번째는 요 둘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나옵니까? 주로 꺾은선 그래프? 선거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A 후보고 이게 B 후보입니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뭐 한국당이라고 치면. 자, 민주당하고 한국당 간에 서로 간의 차이를 보려고 하고 또는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한국당은 지지율이 내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려고 하는 게 이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 4개, 여기만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 증가 감소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둘 간의 차이에 대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출제자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요 단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 어떤 표나 어떤 그래프에나 다 나올 수 있는 선지가 있고요. 여기만 나올 수 있는 선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표와 관련된 선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속도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 수업의 모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 적성검사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해결을 잘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예전에 철 지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져온 방법이죠.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어질 선지와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글을 읽는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라고 하는 게 예측대로 답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걔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가는 겁니다. 예측. 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체화가 돼야 됩니다. 자,
제 수업을 듣고요. 수업을 듣고 나서 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편적인 내용만 수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수업하기 때문에 체화를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빠른 학생들은 2, 3주 만에 체화가 되지만 느린 학생들은 6개월, 1년이 걸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학생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6개월, 1년이 걸리더라도 합격만 한다면, 취업만 한다면은 아니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체화가 돼야 됩니다. 체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반복 과정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체화가 되고 그 체화를 통해서 예측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에서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중요한 이 체화를 하는 단계가 이어질 겁니다. 이 체화하는 단계가 수업 때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표와 선택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체화를 시켜야 돼요. 표와 선택지 간의 관계를 자, 이 그래프는 이런 색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겠지. 맞아. 라고 생각 다 하고 시간 다 보내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단계가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예측이 돼줘야 되니까 이런 선순환이 구조가 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긴 게 자료 해석은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놓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점수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접근하는데 시간이 1분 30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해결을 하는 거 빨라져 봐야 큰 의미 없어요.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 일반형, 요게 옳은 것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형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총 25문제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한 15문제 나온다. 이건 40문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형이 많이 나오고 이게 한 7, 80% 나옵니다. 7, 80%. 네, 요게 한 2, 30% 특수형이 나온다. 이렇게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구성이 단원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건 요 파트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은 여기 있죠, 여기. 대부분 나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요걸 하기 이전에 약간 체화를 되면 이런 거죠. 자, 결국은 우리는 이거잖아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읽고 해결을 해야겠죠. 옳은지 들지 않은지. 이게 따지고 보면 OX 퀴즈니까 옳은지 가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나서 답을 고를 건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부터 볼 거냐 이거는. 뭐부터 볼래? 뭐부터 볼래 이거예요. 뭐부터 볼래? 기억부터 보면 되나요? 리을부터 보면 됩니까? 자, 얘는 뭐 그렇다 칠게요. 얘는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 되게 공부를 오래 한 학생들이 야심차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4번부터 봅니다. 무당입니까? 아니 뭐 그렇게 뛰어난 답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취업합니까? 그냥 저랑 같이 종로 가서 자판 깔고 누워있으면 돈 많이 벌 텐데. 4번부터 뽑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렇대. 근데 그 학생, 그렇게 얘기한 학생이 취업해서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신있게 4번부터 풀어서 맞은 학생이 취업시장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합격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부터 봐야 될지가 일단 시작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봐야 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뭘부터 봐야 되냐?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수업이 앞으로 우리가 쭉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거는 NCS도 마찬가지고 PSET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대기업 인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뭐냐?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해석의 취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료 해석의 취지는 결국은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머리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저는 이 적성검사의 취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제 말에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있나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적성검사예요. 근데 그 머리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머리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가 쭉 나와 있어. 선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할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크게 보면 자, 표의 목적 종류에 부합되는 선지. 이게 다 선택지입니다. 산출이 가능한 선지. 그다음에 표의 특징하고 관련된 선지가 있고요. 사실 확인이라고 된 건 뭐냐면 그냥 표에 있는 거 그냥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년 증가한다. 누구는 누구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기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표의 목적 및 종류, 산출 가능 표의 특징이 있고요. 여기는 그냥 계산입니다.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지를 제일 좋아할까요? 이걸 좋아합니까? 아, 그래. 나는 눈 좋은 사람이 좋아. 시력 2.0이 좋아. 이거입니까?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사실 확인이라는 선지가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출제위원이 좋아할까요? 출제위원은 뭘 좋아합니까? 머리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해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 적성검사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자, A는 B보다 크다. 좋아, 너무 좋아, 설레. 이런 선지 난 너무 좋아. 이럽니까? 그럼 이건가요? 계산 복잡하게. 자료 해석에는요, PSAT 같은 경우에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사칙 연산 못하게. 과도한 사칙 연산 금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자료 해석의 취지를 잘 모르고 일부 인적성이나 NCS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이라는 것은 머리를 잘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죠. 계산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머리를 쓰는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에 사실 확인 있어요. 얘가 답으로 두고 싶습니까? 우리가 일반 퀴즈를 내도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퀴즈를 내도 좀 머리를 써서 맞추기를 원하고 더 심지어는 뭡니까? 못 맞추기를 원해요. 내가 내 친구한테 퀴즈를 낸다고 생각해볼게. 자, 이러이러는 게 있는데 뭐냐? 너 그게 답이 뭔지 알아라고 했을 때 내 친구 제발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좀 틀렸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거든요. 수수께끼를 내도 그렇잖아요. 틀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틀렸으면 하는데 완전히 이런 개노가다 계산 틀리면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착 쓴 거를 얘기를 해주면 자기도 내가 잘난 체도 되고 그 틀린 친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제위원은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좋아하는 선지는 뭐냐면 머리를 쓴 선지입니다. 자, 이거를 공부할 겁니다.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출제위원이. 뭐를 제일 싫어할까요? 얘를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적성검사 풀 때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된대요. 그 말도 반은 맞습니다. 여기는요. 자, 보기 중 옳은 거 보실 때 뭐부터 볼래? 여기는 쉬운 거부터 보는 게 맞아요. 쉬운 거부터. 왜? 여기는 풀어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풀어, 4개를 다 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 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선지 날릴 거잖아요. 선지를 날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쉬운 것부터 푸는 게 좋아요. 여기는요. 그렇게 쉬운 것부터 풀면은 제일 나중에 답을 구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쉬운 거 답을 안 준다니까요. 출제위원이. 바보입니까? 자, 출제위원은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머리를 쓸 것 같은 선지를 골라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얘기 드린 이런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제일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뭘까요? 자, 여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확률이 높고 출제자는 좋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쉽고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답이 될 확률이 낮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서술형이다 라고 하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 주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걔가 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쵸? 자, 여기서는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 할 때는 쉬운 것부터 보되, 자, 이거는 선지 구성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기억이 틀려요. 기억이. 그러면 기억이 이렇게 3개가 날아가죠. 옳은 것 고르시오일 때. 그럼 답은 뭐예요? 3번하고 5번 중에 하나잖아요. 출제자가 그렇게 허술하게 여러분한테 선지를 줄까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기억이 거의 맞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목적이 뭐냐? 요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목적은 선지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엔드 뭐예요? 쉬운 것부터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선지 제거하는 거는 뭐를 풀었을 때 선지가 많이 제거되더라 이런 건 통계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기억부터 풀었을 때는 출제자가 그런 신경을 쓰거든요.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출제자라면 신경을 써요. 기억부터 풀었을 때 이렇게 3개가 날라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억부터 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풀 때 기억을 제외한 것 중에 쉬운 것부터 푸는 걸로 우리가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제외한. 기억 말고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쉬운 거. 기억이 제일 쉬워도 나는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문제 실제로 풀면서 더 자세하게 해볼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주요 선택지, 중요한 것부터 풀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주요 선택지라고 할 거고요. 주요 선택지. 자, 이 주요 선택지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시간에 요거를 주로 배울 겁니다. 왜? 이건 쉽잖아요.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자, 이걸 배울 거고 앞으로 주요 선택지는 우리가 이제 그 약속상 그냥 강의의 편의상 별표로 할 겁니다. 자, 요 주요 선택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표를 해줘가지고 걔가 주요 선택지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주요 선택지에 뭐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목적 및 종류.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꺾은선 그래프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원 그래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원 그래프의 목적은 뭘까요? 원 그래프는? 자, 이런 게 원 그래프입니다. 자, 원 그래프. 원 그래프의 목적이 뭘까요? 예. 비중이나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게 원그래프의 목적입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시죠? 비중이나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게 원그래프의 목적입니다. 이거 언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을까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저거 해봤잖아요.
시간표 만들 때 비중 비율 보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 그래프는 비중하고 비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놓고 보면 비중이 뭐가 제일 크냐면 이게 제일 크다는 게 너무 쉽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비중이나 비율하고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데 얘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계가 다른 두 원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계에 대한 인구고 하나는 OECD에 대한 인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체가 원값이 크니까 서로 비교해 주는 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박스표에다가, 박스표라는 것은 자, 요 네모표를 제가 박스표라고 얘기합니다. 요 표, 네모표, 요 표. 여기다가 그냥 일반 표에다가 원 그래프가 하나 더 첨가되는 그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박스표하고 원 그래프 하나가 같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보통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과 비율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 원 그래프의 목적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원 그래프로 만들었을까요? 비중하고 비율을 보기 쉽게 만든 게 원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원 그래프 문제 내고 비중하고 비율을 안 물으면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제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료 해석 문제를 예를 들어 20문제를 낸다고 치면 20문제에 해당되는 선택지가 다양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로 그냥 통일하면 됩니까? 표현이? 아니, 선지 하나로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맨날 전부 분수, 증가율만 물어. 이상하잖아요. 선지는 다양해야 됩니다. 다음에 답이 되는 선지 5개 중에 답이 되는 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도 다양해야지 오해를 안 받겠죠. 그럼 답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박스표, 여기는 지금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도 물어볼 수 있고 저기도 물어볼 수 있고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온 표현은. 하지만 원 그래프의 비중과 비율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 아니면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위해서라도 선지에도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고 답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수업 들어보면 쭉 이해가 될 테니까.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표마다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목적에 어울리는 선지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학습을 꽤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표의 세부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표의 세부 특징도. 예를 들어 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 나왔어요. 근데 2015년은 1월부터 11월까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요 문제에서 결국은 이게 비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2012, 13, 14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비대칭 1월부터 11월까지만 나왔어요. 요거는 그럼 뭐냐면 여기다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 같은 게 나오면서 얘를 통해서 결국은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2015년 1월에서 11월이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까지 알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를 산출이 가능하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2014년 12월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여기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2014년 대비 2015년에 만약에 2배 증가했다면 그러면 2015년 12월도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따지고 보면 이런 세부 특징을 가진 이런 세부 특수한 형태의 그 표 같은 경우에는 그 표에 해당되는 특징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주요 선택지가 딱 정해집니다. 뭐겠습니까? 년에 대한 거 물으면 여기 보면 돼. 근데 월에 대한 거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서밖에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주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역시 표의 세부 특징이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두 가지 공부는 좀 어렵고요. 중간에 제일 쉬운 산출 가능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본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 가능한 건 뭐냐? 예를 들어 당구장 마크 C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C에 자, A는 B분의 C라고 돼 있는데 표에 A가 주어졌어. 그 다음에 표에 C도 주어졌어. 그럼 B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럼 100%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안 물어보면 C를 왜 준 거예요? 100%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A하고 C를 주어졌기 때문에 B는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산출이 가능하면 바로 주요 선택지입니다. 자,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자, 그 다음에 뭐뭐 라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뭐 라면이라고 이걸 제가 조건 붙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뭐뭐 라면, 뭐뭐 했다면 조건이 붙으면 조건을 통해서 이거는 100% 산출이 가능한 겁니다. 뭐뭐 라면. 전제를 거는 게 이것도 역시 산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들 역시 주요 선택지 산출 가능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하시고 이제 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냥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그 챕터에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또는 있는 것,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스텝 1에 질문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문제 여기는 없는데 자, 그 스텝 2에 가면 4번 문제에 스텝 2 4번 문제에 저기 알 수 없는 것 챕터 4번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자료 해석이라는 것은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그 옳은 것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 이거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찾으면 얘는 우리 자료 해석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빨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알 수 없는 거는요. 알 수 없다고 빨리 구별을 해주셔야지 그 구별이 안 되면 맞는지 틀린지 괜히 문제 풀다가 시간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포인트만 알고 알 수 없는 것을 찾았다 그러면 바로 답을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첫 테마에 둔 겁니다. 옳지 않은지 알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제 본 테마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 수 없는 것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상대수치와 절대수치입니다. 상대수치. 자, 상대수치는 뭐냐?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퍼센트. 이거 별표 5개 해도 됩니다. 5개. 엄청 중요하니까. 이거는 모르면요. 문제 풀고 나와서 자기가 왜 틀린지도 몰라요. 퍼센트. 땡땡이당 수치는 그냥 1인당 GDP로 기억해 두세요. 1인당 GDP. 다음에 지수. 이게 상대 수치입니다. 절대 수치는 실제 존재한 수치. 그냥 실수죠. 인구수, 학교수 같은 거. 자, 상대 수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A는 B분의 C 구조를 가진 거는 전부 다 상대 수치입니다. 자, A는 B분의 C 구조를 가진 거에서 A는 뭐냐면 이 상대 수치는 이 A에 해당되겠죠. A. 자, 퍼센트라는 게 뭐예요? 퍼센트라는 거는 정의가 100개당 몇 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퍼센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망률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분의 사망자 수 이렇게 되니까 분모식을 갖췄을 때나 비로소 퍼센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인당 GDP는 요거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습관 들이셔야 되는데 당이나 대비 같은 단어가 나오면 보는 순간 이렇게 끊고 시작해야 돼요. 자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인구수분의 GDP입니다. 인구수분의 GDP. 자, 그래서 결국은 당 대비가 붙는 것 자체는 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종합주가지수, 물가지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기준값분의 비교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수가. 물론 뒤에 곱하기 100 붙는데 자, 이런 걸 앞으로 제가 뗄 겁니다. 수업할 때. 뭐 의미 있나요 이거? 퍼센트도요. 그래요. 자, 보세요. 퍼센트도 자 100분의 80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자,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80%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분의 80 이거 100 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면 뭐가 되죠? 네. 이거 0.8이잖아요. 0.8이 80%인지 모르는 분 계시나요? 0.6이 60%인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불필요하게 뒤에 곱하기 100 하는 거 없앨 거고 퍼센트랑 얘랑 같이 보세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시간을 좀 적게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상대 수치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본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B분의 C 구조인데 저기서 중요한 건 자, 첫 번째 이 상대 수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알 수 없다 테마에 나온 건 뭐냐면 A만 주어진 경우예요. A만 주어진 경우. 주어진 경우. 자, A만 주어진 경우. 자, A만 주어진 경우, A만 주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 상대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만 주어진 경우. 자, A만 주어진 경우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없다. A는 상대 수치이다. A만 주어지면 B, C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 자, 그래서 A만 주어질 경우에는 B, C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없다가 첫 번째 단계인데 이거는 지금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럼 결국 나오는 게 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데 자,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A는 B분의 C에서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B가 얼마다, C가 얼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데 그건 쉽죠.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이 C에 대해서 대소 비교를 합니다. 대소 비교. 자, 대소 비교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소 비교. 언제 할 수 없고 언제 할 수 있냐? 이 B가 같으면 같은 B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B끼리는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다른 B끼리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그 표 1에 있는 문제를 보고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기업부터 비업까지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문제 처음에 상대수치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단위입니다. 단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질문에서는 질문이나 문제에서는 질문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질문은 보통 일반적으로 질문은 거의 대부분 표의 제목하고 같아요. 질문은 표의 제목하고 거의 90%가 같습니다. 90%의 문제. 자, 이거는 질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질문하고 표 제목하고 다른 표 제목을 그냥 언급하는 게 아닌 10% 여기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 표 제목하고 같은 걸 그냥 언급할 뿐입니다. 자, 오른쪽에 스텝 1의 1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표는 2007년부터 2011년 A국의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 업무 처리 건수 비중 현황이다. 이게 뭐예요? 표 1이죠. 표의 제목이 뭐예요? 표의 제목.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 업무 처리 비중 현황. 이게 스텝 1의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표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의 제목이 질문이 의미가 없어. 요 다른 게 뭐냐? 요게 10%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길다. 질문이 저렇게 두 줄 정도 나오면 뭐가 나올 틈이 없잖아요. 질문이 한 3-4줄 되는 거, 3줄 정도. 엄청 길어. 그러면 뭔가 다른 조건이나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 요 눈에 확 띌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을 보실 건데 이게 1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질문을 그냥 넘어뛰고 질문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건 넘어뛰고 이게 아니면 여기서 좀 힌트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질문 보고 그 다음 뭐 보냐면 단위 봐요. 단위. 왜 단위를 보냐? 자, 단위가 뭐 1억인지 1000만 원인지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 단위가 상대 수치인지 절대 수치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표에 표 1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단위가 퍼센트 돼 있죠. 단위가 상대 수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알 수 없다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자, 있는 건데. 자,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뭐냐면 소비량 비중입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 비중입니다. 비중이죠. 지금 퍼센트는 비중입니다. 비중. 자,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소비량 비중이니까 오른쪽에 이제 그 해설에 있는데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있을 겁니다. 소비량. 자, 분자가 해당 유형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되면 이게 아마 식에서 나오는 이걸 겁니다. 비중. 이게 얘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얘만. 그럼 요 둘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전체 소비량이 얼마다 또는 해당 유형의 소비량이 얼마다라는 표현은 나오면 알 수 없고 틀리겠으나 이게 너무 쉬우니까 선지에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땡큐죠. 나오면 땡큐. 그럼 뭐가 나오냐? 자, 전체 소비량, 즉 분모가 같으면 이게 같으면 자, 분모가 같으면 얘가 크면 얘도 크겠죠. 얘가 작으면 얘도 작고. 그럼 얘는 비교 가능해요. 다르면 어때요? 지금 제가 이게 같으면 비교 가능이고 다르면 여기는 이제 비교 불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봐주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힌트를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분모가 같다. 요 같으면은 퍼센트 상대 수치 합계가 100%를 찾으시면은 좀 쉽게 구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합계가 100%. 자, 요렇게 더해서는 합계가 100%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쪽을 더하면 거의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세로 쪽이든 가로 쪽이든 하나는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 수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로가 아니니까 가로는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100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 100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00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자, 같은 연도끼리는 전체 소비량이 같은 거예요. 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해 전체 소비량 분에 각 여기 해당 유형에 해당되는 소비량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해끼리는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해끼리는 어때요? 이 분모가 달라지니까 비교가 불가능해지는 게 이 상대수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이 비중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면서 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분자. 분모는 안 나와요. 분모가 같다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분자를 물어보니까, 분자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소비량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식을 써봐야 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자, 이 표의 제목이 뭐예요? 소비량 비중이죠. 그러니까 소비량 비중이, 자, 소비량 비중이, 비중이 이 상대수치입니다. 표 제목. 자, 그러면 상대수치를 뗀 절대수치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소비량 비중이니까 비중 떼면 그냥 절대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량이라고 표현되면 절대수치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어를. 자, 그래서 소비량 비중이라고 된 게 나오면 소비량 비중은 이 표 안에 있는 숫자가 싹 다 소비량 비중입니다. 얘는 다른 연도끼리도 당연히 비교가 돼요. 얘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 확인일 거예요. 또는 뭐 증가율이 크다 작다 물어볼 수는 있지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소비량 비중. 쉽죠? 그럼 출제자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표의 제목이 소비량 비중이고, 그래서 소비량 비중에 대한 걸 물어보면 그냥 사실 확인입니다. 소비량에 대한 걸 물어보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소비량에 대한 거 나오면 같은 연도끼리, 즉 세로 가로끼리는 이거는 비교 가능해요. 자, 다른 연도끼리, 자, 이거 비교 불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한지 이제 테마 딱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연도끼리는 그냥 비교 가능하면 돼요. 근데 같은 연도에 예를 들면 분모가 같으니까 석유 제품이 소비량이 제일 많다. 맞나요? 맞죠. 이거 비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비교 가능한데 거의 사실 확인급이기 때문에 얘를 별로 출제자들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다른 연도 이거 알 수 없다. 이건 개념이니까. 이거 개념 안 잡히면 못 풀거든요. 자, 다른 연도끼리는 그냥 비교가 불가능하다. 소비량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연도끼리 비교하는 거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만약에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 뭐뭐라면. 자, 이거는 분모가 서로 다른데 분모가 전체 소비량이 몇 배라면 2010년에 2009년보다 전체 소비량이 2배였다면 이라고 조건 걸리면 산출이 가능하고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다 별표 하나를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이 테마에서 상대 수치에서 어떤 표현을 주로 잡느냐 요거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때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그 응용수리 할 때도 형광펜으로 칠하라 그랬잖아요. 자료 해석은 형광펜 필수입니다. 형광펜하고 빨간색 펜 필수고, 형광펜은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형광펜 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단골 표현이에요. 단골 표현. 선택지는요. 선택지라고 하는 거는 선택지가 이제 글로 나와 있으니까 무궁무진한 표현이 된 걸로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작게 보면 30개에서 진짜 자세하게 봐도 50개 정도의 표현밖에 없어요. 표현이 많지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어요. 이 표현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글 읽는 속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파악하는 속도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실제로 지금 강의에서 얘기한 사람 저 말고는 없는데 저는 이거 2년 안으로 다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용수리도 그랬고요. 이게 지금 선택지가 단어가 다 읽는다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읽을 필요가 없어. 이게 한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 펜으로 계속 체크를 할 건데 체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뻔하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문장은 주어하고 수어가 돼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는 계속 바뀌어. 자, 여기에 해당되는 노란색은 그대로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죠? 표의 내용이잖아요. 표의 내용은 바뀔 수 있죠. 전력 소비량에서 뭐 딴 걸로 이산화탄소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산의 길이로 바뀔 수도 있고 다 바뀔 수 있지만 표현되는 애들이 바뀌고 애들이 그대로고 이 선택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는 얘들이 아니고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그냥 제대로 익히시고 여기는 대명사처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용어 정리할 때 알려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형광펜 칠해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표현을 한번 놓고 볼게요. 형광펜. 기억은 매년 증가. 니은은
전년 대비 증가, 디귿은 매년 가장 많았다, 리을은 가장 많다, 미음은 매년 증가, 비읍은 증가했다면 전년보다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만 놓고 보면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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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확인하고 관련된 표현은 없어요. 뭐냐면 매년 증가한다라고 돼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확인. 매년 증가인데 앞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증가 그러면 매년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구하려면 분수 비교니까 분수 비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봐야죠. 뭐냐? 처음에 소비량이냐 소비량 비중이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비량이냐 소비량 비중이냐 이걸 먼저 좀 찾으면 소비량, 저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자, 소비량, 다음에 여기는 소비량 비중, 소비량. 자, 그러면 소비량 비중이라고 된 게 미음이죠. 이건 뭐예요? 소비량 비중이니까 그냥 확인이죠. 그 다음 표현은 뭡니까? 사실확인. 2008에서 2010년 동안 전력 소비량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니까 얘가 계속 커졌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얘는 주요 선택지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보기 중에 옳은 거 고르시오 했다 그러면 얘는 먼저 봐야 되겠죠. 쉬우니까.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비량이라고 된 거를 보면 같은 연도끼리 비교했는지 다른 연도끼리 비교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연도끼리 비교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비교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쭉 보겠습니다. 소비량인데 2008에서 2010년 동안 다른 연도죠. 2008에서 2010년 동안 매년 증가했대요. 아니 다른 연도끼리 비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 뭐예요? 알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소비량인데 다른 연도끼리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연도끼리 비교했어. 그러니까 흔히 나올 수 있는 오답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니네 이렇게 선지 낼 거잖아라는 거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니은 볼게요. 2009년도 소비량은 전년 대비라 그랬죠. 전년 대비. 전년하고 다른 연도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교했죠. 그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 끊어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글을 읽으면서 잠깐 보자. 석유 제품이 증가했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매년 가장 많았다 그랬어요. 자, 2008에서 2010년 동안 석유 제품 소비량이 매년 가장 많았다 그랬는데 디귿도 여러분들이 별표하시고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뭐냐면 2008에서 2010년 동안 석유 제품이 다른 해보다 많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연도보다 많았다가 아니고 그 각각 연도에 얘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뭡니까? 석유 제품하고 얘끼리 비교한 게 아니고 여기 옆이랑 비교해서 얘가 제일 많았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 디귿하고 기역 니은의 차이를 구별을 하셔야지만이 빨리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디귿을 다 읽고 문제 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현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석유 제품 소비량이 매년 증가했다가 아니고 매년 가장 많았다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연도끼리 비교입니다. 요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을. 자, 2008년도 유형 중 석유 제품 소비량이 가장 많다. 이것도 역시 같은 연도끼리입니다. 2008년도. 같은 연도끼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리을하고 디귿 리을은 완전 다르죠. 기역 리을은 알 수 없다. 디귿 리을은 이거는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같은 연도끼리 비교 가능하다. 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미음은 아까 소비량 비중이니까 그냥 사실 이거 확인이었고요. 사실 확인이었고. 이제 비읍이 제일 까다로운 형태인데 자, 이거는 자,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이 2010년보다 1.1배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최종 에너지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전체량이 100이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 2008년도가 100이었다고 치면 비교 대상은 도시가스잖아요. 10.8%예요. 그럼 얘는 100 곱하기 10.8%가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전년 대비 10% 전체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얘가 전년이 100이었다면 얘는 곱하기 1.1이 됐겠죠. 왜냐하면 10% 증가했으니까. 자, 곱하기 10.7%가 됐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가 여기보다 더 크다. 요거를 지금 문제에서 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는 어차피 이 100하고 100은 약분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1.1만 곱해준 걸 가지고 퍼센트랑 계산해주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읍도 충분히 체화를 해서 결국 얘랑 비교하는 건데 전체 분모가 여기가 10% 크니까 얘는 여기 곱하기 1.1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10.7 곱하기 1.1하고 10.8을 비교하면 10.7에 1.1% 즉 10%가 증가하면 얘는 11이 넘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표에서 그냥 바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합해서 바로 지금처럼 여기다가 1.1을 곱하는 식으로. 그러려면 계산 뭘로 해야 됩니까? 눈으로 계산이 됩니다. 암산하라는 소리죠. 자,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실력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좀 바꾸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표 내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식을 꺼내서 풀면 밖으로 빼야죠. 근데 지금처럼 여기다 1.1만 곱하는 계산을 하는 거면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 건데 1번, 2번, 3번까지 이 스텝 1 문제인데 자, 각 문제들은 제가 일시정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1번, 2번, 3번을 합쳐가지고요. 1번, 2번, 3번을 합쳐서 한 4분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못 풀었다 그러면 일단 다 풀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답만 찾는 거에서 4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그 답만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이 문제 일단은 조합형이잖아요. 보기 중에 옳은 거 고르시니까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 알 수 없다 테마는요. 알 수 없다 테마는 옳지 않은 것이든 옳은 것이든 알 수 없다든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요 선택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렵잖아요. 주요 선택지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좀 계산이 어려운데 알 수 없다 테마는 쉽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지웠네. 근데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알 수 없다 테마에서 주요 선택지는 이거예요. 알 수 없다고 조건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여기 별표 두 개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주요 선택지입니다. 여긴 주요 선택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아까 요 표현을 익히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고 요거 때문에 여기랑 구별하기 헷갈린다는 거지 주요 선택지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일단 근데 얘는 증가했다면은 계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으나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딱 왔을 때 일단은 여기는 알 수 없다가 쉽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알 수 없다는 바로 틀린 거고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봐는 건 확인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다를 미리 고르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표의 제목이 건수 비중이고 지금 단위가 지금 저기잖아요. 단위가 퍼센트 상대수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상대수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건수 비중이니까 건수 비중이라고 나온 것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이거 어려울 거 아니죠. 그러면 상대수치가 절대수치로 이제 변형된 문제는 건수라는 표현으로 나올 건데 자, 얘는 그럼 딱 보면 합계가 이쪽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연도끼리는 비교 가능하고 다른 연도끼리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건수 중에 다른 연도끼리 비교가 불가능한 부분을 내가 한번 보겠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수와 건수 비중을 체크해 보면 자, 이 건수 비중. 그다음에 건수. 다음에 건수 중 업무 처리 건수가 가장 높은 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대 수치가 표현된 기억은 일단은 건수 비중이니까 여기서 보는 거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니은이 지금 건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건수라고 하는 거는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연도끼리 비교가 안 되는데 다른 연도끼리 2008에서 2010년 동안 얘가 매년 감소했다. 다른 연도끼리 비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도 이제 모수 중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니은은 보았더니 대면 거래 금액이 가장 건수랑 금액 절대 수치인데라고 보니까 여기는 금액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죠. 만약에 이게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대면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라고 해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수치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아주 쉽게 골라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상대 수치를 딱 고르면 출제자가 답을 바로 고를 수 있게끔 그렇게 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억하고 디귿도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은 자, 비대면 거래 건수 비중은 2009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1.5%포인트.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증가율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011년에 비대면 거래 건수 비중은 2009년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2009년하고 2011년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비대면 거래 건수 비중이니까 요거 세 가지를 더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툴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가면 AORB라는 걸로 배울 건데 자료 해석에서 많이 나온 툴입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대면 거래하고요. 자, 비대면 거래 건수 이거 더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이게 100%거든요. 그렇죠. 이 합계가 100%잖아요.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에서는 비대면 거래 건수 비중이 1.5% 증가했다고 했지만
2.5%포인트. 요 합계가 100%로 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랑 같냐면 대면 거래 건수 비중이 1.5%포인트 감소했다랑 똑같거든요. 이게 우연이냐? 이게 흔히 나오는 문제 선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벌써 루저입니다.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표현 자체를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선지에 대한 이해를 익히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지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비대면 거래 건수 비중은 이라고 물었다는 것은 자 이거예요. 출제자는 이겁니다. 니네 이 세 개 더해서 계산할 거야? 아니야, 얘 있어. 자, 이걸로 갖고 1.5%포인트 감소했는지 본 학생하고 요 세 개 더한 학생하고 천지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 게 이 출제자의 의도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간은 좀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알아냈어. 얘랑 얘랑 더하는 거. 그래서 100%에서 이거 뺀 수치랑 100% 이거 뺀 수치를 구해갖고 1.5%포인트 차이 나는지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도 머리 쓴 건 잘했으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얘로 구해? 고생 좀 해. 얘로 했어? 오케이, 너 시간 많이 줄일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선지입니다. 딱 그 목적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귿은 매년 비대면 거래 중 업무 처리 건수가 가장 적은 제공 방식은 텔레뱅킹이라고 했으니까 이 텔레뱅킹 숫자 자체가 여기서 제일 적은지 같은 연도 자 보세요. 자 매년 가장 적은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연도끼리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는 다른 연도로 나와 있지만 매년 가장 적은 임으로쓰니까 결국 같은 연도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자, 대면 거래 건수를 물어봤지만 같은 연도끼리 비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지 틀린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숫자가 제일 작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었고요. 2번도 푸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둘 다 지금 표를 보면 상대 수치, 즉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가 나와 있고요. 제가 수업 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요 노란색 표시된 거는 형광펜으로 다 칠하세요. 요게 단골 표현입니다. 단골 표현.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요 세로로 더한 거는 지금 다 합치면 100%가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더하면 100%인데 여기는 더하면 100%가 아니에요. 따라서 같은 지역 간, 같은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끼리는 비교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끼리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난방 방식 현황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구 수 이런 것들로 아마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구 비율이 나오면 표가 상대 수치 퍼센트니까 가구 비율은 비교가 가능하나 바로 보면 되나 가구 수 자체는 여러분들이 절대 수치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구 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율에 해당되는 거 나오면 이거는 그 표 자체가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그러니까 보세요. 표가 절대 수치예요. 표가 절대 수치면 자, 선택지에 비율이 나오면 이거 분수 비교입니다. 근데 표가 퍼센트의 상대 수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율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 사실 확인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비율이 높다, 비율이 낮다. 자, 원래 절대 수치에 있는 표면 이거 분수 비교지만 이건 사실 확인이에요. 그 다음에 가구수 지금 두 개가 나왔어. 자, 일반적으로는 얘도 쉽고 얘도 쉽지만 상대 수치 문제에서는 우리가 내용만 알면은 쉽게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기억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끼리는 비교하면 되죠.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수는 서울이 인천, 다른 지역끼리 비교했어요. 다른 지역. 비교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디귿이 틀린 겁니다. 주요 선택지는 디귿이죠, 당연히. 디귿이 주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 지금 현장에 틀리니까 선지를 날리면 이제 일단 두 개가 날아가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확인에 대한 표현이니까 비율이 높은지 비율이 낮은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배도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가구수랑 비율에 해당되는 거를 구별시켜줘서 어떻게 푸는지를 빨리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따라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시간 오래 걸리신 분들은 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용어 정리를 안 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화물차 한 대당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A입니다. 자, A가 쉽습니까? 화물차 한 대당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쉽습니까? A가 쉽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지에 잘 보시면 화물차 한 대당 월평균이라고 된 건 똑같고요. 자, 사용량이 A고 운송 실적이 B고 효율성이 C다라고 해서 선지의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월평균 에너지상 여기 A, 다음에 여기 C, 다음에 여기 C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립니까? 자, 제가 상대 수치 3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퍼센트, 그 다음에 1인당 GDP, 다음에 지수. 자, 거기 뭐 걸립니까? 한 대당. 상대 수치잖아요. 화물차 한 대당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냥 에너지 사용량은 알 수가 없어요. 이 표를 통해서. 이 표는 상대 수치표입니다. 이 표는 단위가 퍼센트만 아닐 뿐이지 제목 자체가 한 대당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대당에 대한, 즉 A당 B에 대한 상대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화물 운송 실적이라고 나온 얘는 니은선지는 우리가 상대 수치에서 알 수 없다 해서 배웠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을 먼저 지우면 1번, 4번, 5번이 날아가요. 이러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을 제가 4분 드린 거는 제가 수업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신 분들은 4분 하면 3분에 풀었을 겁니다. 충분히. 근데 안 된 사람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체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서 답을 고르는 학생하고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삐걱삐걱 되면은 사람이 그냥 원초적으로 돌아가. 다 읽기 시작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요 과정을 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결국은 이 문제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2008년 A는 가장 적은. 자, 2008년 C는 큰 분야부터 나열. 자, 리을 각 분야의 C는 매년 증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싹 다 사실확인하고 관련된 거라서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틀린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리을 선지. 자, 각 분야의 화물차 한 대당 에너지, 그러니까 C는, 각 분야의 C는 매년 증가했다라고 돼 있는데, 각 분야의 C는 여기 감소했죠. 다음에 여기도 감소했어요. 다음에 여기도 감소했습니다. 이제 발레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문제를 낸 사람은, 3번 문제를 낸 사람은 의도가 뭘까요? 니네 이거 읽으면 헷갈리겠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용어 정리해서 끝낼 건데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용어 정리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 확인 파트에서 지겹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그때 한번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수부터 해서 사실 확인까지 그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